네, 반갑습니다. 9월 23일 수요일 마감 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일단 보합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를까 내릴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방향성을 결정하지 못한 모습이긴 한데요. 자, 그래도 아래쪽 꼬리를 달고 아래쪽 지지선대까지 밀려갔다 왔다는 것은 그나마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을 좀 제공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밑에서부터 꼬리를 달고 올라갔기 때문에 긍정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불안감은 지속되고 있죠. 주말 동안에 즉 목요일과 금요일 동안에 나타날 수 있는 변동성, 또 특히 목요일 정도부터는 이제 추석 연휴 전에 물량을 빼내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수급상의 불안감들이 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부담감 조금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고요. 외국인과 연기금은 매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주들에 대한, 즉 시장과 관련되어 있는 지수 관련주들에 대한 지지가 아직은 나타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종목별 반등은 일단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좀 강하게 올라간 종목이 있다거나 뭐 흐름이 좀 좋아졌다거나 그런 형태의 모습도 좀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종목군들은 여전히 상승에 대한 포인트보다는 관망을 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종합주가지수 상황을 보게 되시면 아래쪽, 즉 지지선 아래쪽까지 밀렸다가 위로 쭉 올라서면서 2330포인트. 자, 2330포인트는 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첫 번째 갭상승에 대한 지지선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일단 지켜지게 된다라면 주가가 반등을 하거나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다 볼 수 있겠는데, 일단은 불안감이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라면 아래쪽으로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좀 지켜보자라는 느낌, 그런 게 좀 더 강했다 볼 수 있겠죠. 워낙 많이 밀렸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받아주는 흐름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수급적인 동향에서 보여지는 부분들은 여전히 지수 관련주들에 대한 부정적인 움직임이 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서 이제 뭐 레버리지 쪽이라든지 이제 시장을 끌어당기는 그런 형태의 모습은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되고요. 분봉상의 흐름을 좀 보게 되시면 재미있는 게 있죠. 일단은 하락 출발, 그 상승 출발 이후에 하락세로 전환, 그 다음에 반등을 진행이 되면서 뭐 이게 장중에는 뭐 1.8%까지 하락이 좀 됐었네요. 그 다음에 그 부분 회복을 해주는 모습인데 장 막판에 조금 밀렸죠. 네. 이렇게 장 막판에 조금 밀려오는 모습이 있다라면 이제 후반부에 또는 이제 그 간밤에 이제 그 뉴스적인 부분들이 조금 안 좋게만 나타난다면 변동성이 좀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관점으로 본다라면은 이렇게 저점권을 한번 터치한 이후에 다시 한번 만들어지면, 또는 하락 출발한 이후에 양봉으로 진행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과 같은 형태의 모습이겠죠. 즉 지지선에 대해서 어떤 지지에 대한 패턴 만들어지고 있지만 이런 양봉의 패턴을 통해서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라고 판단됩니다. 일단 갭상승을 해서 넘어가게 되면 더없이 좋은 모습이 좀 나올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옆으로 좀 서면서 양봉의 패턴들을 좀 만들어줘서 매수를 좀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0.09%이기 때문에 그냥 어제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점권에서 또 반등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들은 뭐 부담이라기보다는 기대감을 충분히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렇게 올라온 포인트가 상승을 의도하는 것은 아니겠죠. 특히나 음봉으로 떨어진 상태, 즉 아침 시점보다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이 플러스를 보였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봉상 체크를 하더라도요, 역시 막판에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일단 간밤에 나올 수 있는 재료들,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을 좀 하게 될 테고요. 그런 뉴스들이 조금이라도 좋게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무언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자, 지금 수급통을 살펴보게 되시면 외국인들 순매도가 나타났습니다. 막판에 조금 회복해주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500억대 순매도, 물론 많은 건 아닙니다만은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방향성은 제대로 잡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다가 연기금 쪽 매도까지 같이 나타나게 되면서 오늘 금융투자 쪽 매도가 진행됐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평가는 매도가 조금 우위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들이 열심히 받아주긴 했습니다만 뭐 이 부분들은 약간 뭐 물량이 좀 미치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겠죠. 그래서 2800억,
59억 이렇게 합치게 되면은 한 2,400억 가까이 나오는 3,400억 가까이 나오는 부분이 되는 건데 3,400억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도 매도의 압박이 조금 더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반면 코스닥 쪽은 매수가 더 우위에 있죠. 그래서 코스닥 쪽에 대한 반등 또는 종목에 대한 집중력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크게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지선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꼬리를 달고 올라갔다고 해서 완벽하게 만들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자,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는지 좀 볼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 쪽 순매수인데요. 오늘 주식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금융투자 쪽에서는 지금 2,600억 가량 매도가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죠. 이제 금융투자는 2,600억 가량 매도가 나왔는데 2,6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레버리지를 사들였다라는 것은 내일은 반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봤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들 같은 경우도 분위기가 조금 그런 식으로 갔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보면 레버리지를 매도를 쳐놓은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인버스 쪽은 현재 따로 보이지 않죠. 저 밑에 있네요. 자, 근데 물량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하락한다기보다는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레버리지에 대한 매도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좀 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관 쪽에서 움직임들이 이제 하이닉스 쪽에 매수가 집중이 됐고 삼성전자는 매도가 됐고 자, 이런 부분들은 또 연기금 쪽에서 나타나는 움직임으로 판단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하이닉스 쪽 순매수 이렇게 진행이 좀 됐고요. 그 다음에 LG화학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매도가 계속 진행이 되는 모습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관적 매도에서는 LG화학, 그 다음에 현대차 이런 쪽에서 매도가 좀 나타났고요. 현대차도 오늘 제법 많이 내렸었죠. 마이너스 5%까지 하락세를 보면서 17만원대까지 내려갔는데 막판에 조금 올려주면서 이제 보합으로 어제와 똑같은 가격대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만약에 17만원이 깨지고 내려갔다라면 시장의 불안감은 현대차에게 집중이 좀 됐을 테고요. 현대차가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판단들이 조금 더 진행됐을 것이라고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외국인들 수급 보면요. 하이닉스 쪽, 즉 기관과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하이닉스 순 매수에 들어가고 있다. 그 다음에 현대차 순 매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삼성 SDI, 현대모비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뭐 사실 특별한 건 없어요. 뭐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도 완성차 쪽에서는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지만 부품주들 쪽에서는 특별한 부담감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내려가는 기회가 매수 포인트를 작용할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죠. 다만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불안정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을 좀 한 다음에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점에 잡는 것에 대한 욕심은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저점을 잡으려다가 상당히 많은 투자자들이 다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는 반드시 끝내고 올라가는 거 그걸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더 유리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들로 본다라면 이렇게 밑바닥에서 지지를 통해서 반등이 나갈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이 들어가시는 게 가장 유리한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 포인트로 보시면 되는데 오늘 그 바이오톡스텍 같은 종목이 이제 그런 포인트였죠. 저점까지 밀려놓은 상태에서 반등, 그 다음에 추가 상승이 나타나는 그런 형태로 갔습니다. 이거는 물량의 절반은 지난번 고점에서 매도를 했고요. 절반은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뭐 오늘 같은 날 추가 매수도 한번 해볼만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만은 여전히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움직임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하게 이제 종목에 대한 어떤 관점들이 부담스럽다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일단은 뭐 매도의 규모를 크게 확장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담감들은 굉장히 줄어든 상태이긴 한데 뭔지 모르게 그죠? 시장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있죠. 그 다음에 미국 쪽에서 뭔가 좋은 소식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소식들도 사실은 지금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담감이 당연히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개인들 같은 경우는 오늘 삼성전자 순매수가 있었고요. LG화학 순매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순매수 있는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주가가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로 좋은 흐름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같은 종목들 매도가 좀 들어갔는데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일단 추세가 이탈할 수 있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봐도 되겠습니다만, 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봐도 되겠습니다만, 네이버 같은 경우는 매도가 들어가는 게 더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언택트 대장주들에 대한 그런 매도 의견들 나오고 있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장만 바라보게 되면 그다지 뭐 겁먹을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종목들의 움직임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만약에요, 네, 내일 그냥 바로 올라가는 그런 양봉의 포인트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시장은 여기서 바닥을 잡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일 밀려서 시작한다 또는 밀려서 내려온다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반등이 바로 나가지 않는 이상은 네, 시장의 조정이 조금 늘어질 수도 있고 조정이 좀 길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다 이렇게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 상황만 놓고 본다라면 뭐 지금 보여지는 관점에서는 그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로 봤을 경우에는 뭔가가 좀 석연치 않고 찝찝하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판단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든지 확인하고 신중하게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투자의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요. 천천히 아예 조금 더 주고 산다 생각하면 마음이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패턴들에 있는 종목군들은 일단은 유지를 조금 더 해주시는 게 맞겠죠. 자, 시장은 일단 네, 아래쪽 꼬리이기 때문에 기대감을 조금 가져보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천천히 시장에 대한 관점들을 늘려나가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직까지는 매수보다는 매수를 하시려면 주말장이나 또는 다음 주 이 명절 전 특수를 좀 노려보시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조금이라도 가격을 조금 더 디스카운트 해주게 된다면 그런 자리가 좋은 자리가 될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과 함께 종목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종목에 또 너무 집중하지는 마시고 이 변수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항상 네, 아시죠? 지지선과 가까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하시는 것이 유리하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릴게요. 저는 마감 시황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내일 아침 시황에서 다시 또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